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제가 여러 언론들과 인터뷰를 했고요. 그중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이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검찰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진술한 내용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실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작년 9월 29일 날 본인이 압수수색을 당했죠. 그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재 구속돼 있죠. 이 사람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정진상 실장이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야기가 다 됐다. 입원하면 체포하지 않기로 했으니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겁니다, 검찰에서. 그러면서 정 실장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이정수 검사장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누구냐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 그리고 작년 9월에는 대장동 사태를 총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나서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거 인사를 하면서 자기 고등학교 후배를 서울중앙지검장에 데려다 놓은 게 바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친문 검사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서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는데, 지금 이런 진술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정수 당시 지검장 어제 입장문을 냈고요. 유동규, 정진상, 김용 씨 등과 과거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일면식도 없고 입원하라고 한 사실도 없고 식사나 술자리도 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정진상 실장의 입장문이죠. 정 실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유동규 씨의 진술이 단순하게 진술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는데 바로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압수수색이 작년 9월 29일 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9월 30일 날 유동규 씨가 실제 병원 응급실에 갑니다. 갔는데 입원을 하지 못하고 검찰에 체포가 됩니다. 그러면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 다음날 실제 왜 병원에 갔을까요? 그냥 김용 부원장의 이 말, 입원하라고 했다,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그 말을 듣지 않고서도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병원 응급실에 찾아갔을까? 의문이 들죠. 이게 김용 부원장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정진상 실장한테 김용 부원장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김용 부원장과 통화를 했다, 또는 정진상 실장과 술을 마셨다, 이런 거 자체만 가지고서도 대단히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다. 자기가 수사 지휘를 하는 피의자들하고 소통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곧바로 조사하면 나오는 얘기다. 그거는 뭐 이정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렇게 떳떳하면 자기가 이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봐라, 내가 정진상, 김용, 유동규하고 통화했는지 자기 휴대전화 내면 되죠. 물론 자기 방어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의해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관계가 뒷받침되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 위해서라면 본인이 전화통화한 사실 없다, 그래서 전화통화한 기록은 쭉 나오거든요. 그걸 보여주면 되는 거다. 이거는 한동훈 과거 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자기 휴대전화를 비번을 풀지 않았던 거와 다른 겁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를 내놓으라고 그랬던 것이고, 이거는 지금 통화를 했다, 근데 통화 안 했다는 걸 보여주면 끝입니다. 다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실제 보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분석을 했더니 작년 9월 24일부터 29일 압수수색 당일까지 정진상 실장과 무려
8차례 통화를 했더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회유를 하려고 했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 통화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통화 기록은 남아있는데 통화 내용은 알 길이 없죠. 뭐 이걸 가지고 정진상 실장은 그동안에 언론에는 그렇게 얘기했었죠. 떳떳하게 나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한 번만 전화하면 되죠. 그리고 그런 전화 안 해도 떳떳한 사람은 나와서 조사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거짓말이고, 8차례 통화했으면 8차례가 뭐 탐문이든 아니면 회유든 대단히 많은 이재명 대표 측의 요구사항이 전달됐을 것이다. 그 중에는 휴대전화를 버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 이재명 대표 측이 자기한테 가짜 변호사를 보내서 자기가 검찰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탐문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저기 있죠. 여기에서 이 가짜 변호사의 흔적이 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변호를 맡고 있던 로펌 그게 아니고 왜 이현욱 그 GH 사장이 있었죠. 변호사인데 이재명 대표하고 민변 활동을 같이 했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표로 있는 곳에 김모 변호사를 변호사로 추가로 선임했다고 합니다. 이현욱 변호사하고 같은 로펌에 있는 변호사를 왜 유동규 전 본부장의 변호사로 추가 선임했을까요? 이 사람이 이른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얘기하는 가짜 변호사일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로펌의 전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 전입니다. 10월 11일. 뭐 사실 유동규 씨의 재판, 대장동 재판 거의 끝나가는데 이때 갑자기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14일, 17일, 18일 세 차례에 걸쳐서 유동규 씨한테 자, 아직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변호도 맡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 거의 끝나가는데 갑자기 가로놓게 무슨 그 변호를 추가로 맡게 해달라고 합니까? 아마도 유동규 씨가 얘기하는 이 또한 가짜 변호사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동규 씨가 이를 거절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2017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캠프의 법률지원단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2019년 5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냄새가 나는. 그러니까 유동규 씨도 바로 그거 낌새를 채고 차단을 해버린 이런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 자, 이외에 한국일보가 지난번에 인터뷰했던 내용 거기에서 미처 다 쓰지 못한 짜투리죠, 일종의. 그걸 오늘 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급하게 갈 것 없다.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협력 1처장을 모른다고 했다는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가 돼 있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랑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 사진에도 드러나 있죠. 그리고 김문기 처장이 자기 그 가족들하고 얘기할 때 나 오늘 지사님하고 골프 쳤어. 아니 시장님하고 골프 쳤어. 재밌었어. 이런 육성 녹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른다. 이게 언제냐면 2015년 1월 달에 9박 11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을 갔던 때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자, 유동규 전 본부장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요트 값은 누가 냈는데 나는 요트 타러 가지도 않았는데 그거 내가 대줬다. 자기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얘기합니다. 요트 타러 가놓고는 그럼 자기가 받은 게 아닌가? 자기가 접대받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배소연 씨가 여자 유동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소연 씨는 누구죠? 김혜경,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죠.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배소연 씨만 현재까지는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 김혜경 씨는 공범 관계로 그 경찰 조사에서 그 표현이 돼 있는데 아직 기소를 안 하고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카드 유용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김혜경 씨인데 기소는 배소연 씨만 돼 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실질적인 피의자는 이재명인데 실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자기다. 이거를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실토의 이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0년간 쌓인 게 너무 많다. 하나가 나왔다 싶으면 또 하나가,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올 것.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하는 천천히 말려 어쩌고 이거하고 같은 맥락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작은 돌 하나 던졌는데 앞으로 큰 돌 던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대목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의 실토는 세 발의 피다 하는 얘기를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검찰 수사를 오래 받았으니까 검찰이 물밑부터 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사를 굉장히 철저히 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과 법원은 바보가 아니다. 우리 검찰도 이 정도 수사력이 있구나.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마 처음에는 숨기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구속이 되고 나서 거의 11개월 동안을 자기는 보호하려고 얘기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한 달 전 정도부터 자기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 한국일보 인터뷰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죠. 처음 2개월간은 천장을 보면서 한숨만 쉬었고, 그 다음에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책도 읽고, 책을 아주 많이 읽고, 성경도 읽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진정됐는데 나중에는 우울증이 와서 우울증 약을 먹었다. 그래서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가 마음을 고쳐 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한국일보 인터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고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달게 받고, 그러나 이재명이 명령한 대로 내가 실행을 해서 생긴 죄는 그건 내가 받기에는 억울한 것 아니냐. 그거는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서 이제 실토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뭐 한 달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검찰도 이 정도 수사력을 있구나라고 하는 대목은 자기가 뭘 감추려고 했을 때 검찰이 들이민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증거를 보니까 이게 간단하지 않네? 아마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실토를 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됐을 것이다.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8억 4,700만 원이라는 김용 부원장한테 줬다는 돈, 이게 최초 유동규 씨 실토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다. 제3자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검찰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동규와 남욱 변호사를 불러서 추궁을 하니까 그걸 실토하기 시작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제가 취재한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대목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자기가 8억 4,700만 원을 전혀 얘기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어디서 듣고 와서 자기한테 딱 내미니까 들켰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닌가. 이걸 검찰이 이 정도의 수사력은 있구나 하는 거를 지금 느꼈다는 대목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검찰이 진심으로 대해줬고, 그래서 나도 허심탄회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심경 변화의 동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유가 최소한 검찰의 회유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동규 씨의 이런 토로를 우리가 100% 믿고 앞으로 이재명 그 대표는 정말 유동규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또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 측을 향한 제스처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미끼일 수 있는 거죠. 무슨 미끼냐?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회유 할 거 있으면 한번 해봐. 뭐 이런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검찰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이 단계에서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게임 단계에서 검찰 쪽에 약간 유리한 진영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지 검찰로 저는 완전히 넘어갔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쪽은 대표 측대로 또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아마 직접이야 못하겠지만 간접적으로 소통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본인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최종적인 자기의 스탠스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 그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게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한마디 한마디의 실토, 고백, 자백,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기가 여러 인터뷰에서 얘기한 대로 정말 실행을 할 것인가? 정말 자기가 작은 돌 하나 던진 거고 지금은 앞으로 그런 큰 돌을 연속으로 던질 것인가? 이런 부분이 대단히 주목되는 거다. 현재까지는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여튼 이 시점에서 꽤 적극적으로 실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지금까지 나온 유동규 전 본부장의 추가 실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메가톤급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